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8%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양증시 하락 마무리했고요. 코스피는 오전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 위주로 조금 하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0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이탈하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2,5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가 300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니케이, 다우, 상해 종합 대부분 크게 상승 하락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간밤에 이제 또 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지금 장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11월 달 말은 좀 조용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일단 계속해서 보면 2490포인트, 2495포인트 수준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좀 멈추고 살짝 이제 꺾이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단 저점을 계속 높이는 패턴,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는 패턴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V자로 지금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했던 부분이 지금 대부분 사실 메워졌거든요. 그래서 이 그대로 이 추세에 따라서 좀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연말에 또 2,500선 넘어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여전히 이제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는 2,600선부터 시작해서 좀 떨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큰 변수가 있는 이슈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월봉도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 중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2,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는데 대부분 또 이제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수급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와서 코스피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좀 전반적으로 골고루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말 30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때는 MSCI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이틀 정도 매도가 시작되었고요. 이번 주 수급이 또 계속 매도 쪽으로 포지션이 잡히는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일 매수해왔던 외국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또 이 수급이 반전이 되어서 연말까지 또 매도 포지션으로 이 변경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점점 저점 올리면서 진행 중이지만 오늘도 이제 조금 꺾이면서 코스피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시 전체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위주로의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반등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가 계속 이 코스닥에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관 투자자 위주로 코스닥에서 좀 이탈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주 위주로의 성장성이 좀 이제 기대가 꺾이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수급들이 계속 연말까지 매도로 집중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배당주 위주로의 이 종목이 특히 코스피에 몰려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12월 26일까지 배당 기준일에 다가갈수록 아무래도 코스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증시 크게 지금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하락하면서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은 미국 원달러고요.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1302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5원 정도 하락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상승을 멈추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V자로 또 올라가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 인플레이션 지표도 좀 하락 중이고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이 예상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반등하더라도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계속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원을 회복했다가 다시 좀 1300원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추세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도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보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이고요. 미국 증시는 좀 하락 중입니다. 0.2%에서 0.5% 수준, 유로톡스도 0.2% 수준 지수 선물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뭐 금요일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미국, 유럽 증시도 그렇고 크게 반등하는 이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크게 내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이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글로벌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 한쪽 방향으로 또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4.5달러, 어제와 유사하고요. 천연가스도 2.87달러, 2.9달러를 깨고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반짝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이렇게 빠르게 가격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3.6달러까지 올라갔던 이 가스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서 에너지 가격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한몫했던 이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안정화가 되면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CPI 지표도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근원 물가라고 해서 좀 이제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지표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국채금리도 4.47%로 조금 반등했지만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고점을 낮추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패턴들은 조금 멈추었다, 소강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큰 이슈 없다면 계속 이 분위기 이어질 것 같고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한 달 정도 좋은 분위기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60원 하락해서 0.4% 하락했고요. 14,96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흐름도 뭐 코스피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장 초반엔 상승하다가 중간에 하락하고 마지막엔 부합 수준까지 뭐 거의 동일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큰 움직임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도 평소처럼 계속 없습니다. 그래서 14,980원, 20원 정도 오르긴 했어도 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점이고요. 거래량은 뭐 계속 작습니다. 164만 주 정도. 그래서 170만 주, 164만 주 이게 사실 뭐 이 거래량으로 올라가도 문제고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래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뭐 금방 올라간다라는 점이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이슈가 좀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수급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집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강하게 붙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증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고요. 증시 때문에 내렸던 그 수급이 뭐 다시 조금씩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증시 올라가니까 같이 좀 반등을 하는 뭐 그런 움직임이다. 그래서 증시가 좀 더 반등해서 2600선이 회복되고 하면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16,000원, 17,000원 회복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진짜 이슈가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그런 이슈가 터져주면 좀 더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거래량 부족한 채로 증시 따라서 차곡차곡 이제 다지고 있고요. 네, 고점 부근에 위치를 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면서 거래를 좀 실어주면서 이 의문구름을 좀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0일선도 이제 근처에 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힘을 받아서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갔으면 하는데요. 그 명분이 이제 11월 30일 정도 MSCI 리밸런싱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좀 대량 매수가 이 집중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28일, 29일, 30일 이제 다음 3일 정도가 남아 있고요. 네, 그 기간 동안 또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는 사실 뭐 유사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요.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평선이 지금 수렴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곡차곡 그냥 반등하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차트를 자세히 들여볼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1,000주 매도, 외국인 투자자가 26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뭐 어제는 매도로 좀 전환이 되었지만 오늘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뭐 계속해서 일단 매수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장중에. 그래서 꾸준히 지금 MSCI 리밸런싱까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투자는 66,000주 매수, 투신보험은 크게 없었고 연기금 투자자는 82,000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기금 투자자 계속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 투자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만 좀 이제 매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공매도 대량 보유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활용해서 주가를 계속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 올라가고 매도를 하면 내려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공매도와 함께 연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기가 막히게 이 그래프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또 절대적으로 외국인 수량이 같은 수량이 줄어들어도 주가가 똑같이 절대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증시가 같이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가 뭐 평소처럼 매도를 했어도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살금살금 주가도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을 채워가고 있는데 또 어디까지 또 채워줄지 공매도를 얼마나 상환할지 그리고 지금은 이전과 좀 다른 상황은 공매도에 대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지금 장기간 그죠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금지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어떻게 공매도 남은 잔고를 상환할지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뭐 공매도 잔고는 줄었습니다. 1150만 주에서 1180만 주로 한 70만 주 가까이 상환이 되었고요. 지금 23일자로 본격 상환이 좀 되었는데 나머지 이제 24, 27일은 또 어떻게 될지 계속 보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공매도 잔고가 지금 쭉쭉 줄어들고 있고요. 300만 주 정도 고점 대비 상환이 되었는데 확실히 이제 그만큼 또 주가도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80만 주를 또 어떻게 상환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대로 이 추세로 계속 상환을 한다면 뭐 금방 또 상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공매도 거래도 많이 없어졌고요.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매도를 제외한 이제 두산 엔더빌리티의 그런 거래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엔더빌리티의 좋은 소스가 나오면 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한번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차 잔고 살펴볼 거고요. 공매도 잔고와 함께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드는 패턴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96만 주 체결이 되면서 반대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상환이 많이 되던 흐름에서 지금 27일자로 체결이 좀 되었는데요. 일단 2,700만 주 대차 잔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 뭐 지금 대차 잔고를 늘린다고 해서 공매도를 신규로 마구잡이로 이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 잔고라기보다는 좀 다른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공매도 이 비율도 거의 0%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매도가 상환되면서 대차장고도 서서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추적 물량은 26만 주에서 26만 주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전일 이제 10만 주 정도 매도였는데 또 4만 6천 주로 수정이 되었네요. 그래서 전체 집계로 하면 13.16%까지 이렇게 외국인 보유율이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계속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월 30일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MSCI에 대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가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건셀리가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11월 30일자에 호가창에 드러날지 혹은 뭐 그 전에 나타나기 시작할지 일단은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삼성증권에서 좀 많은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오히려 신한증권은 매도 창구에 조금 위치를 했습니다. 나 뭐 최근 20일 동안은 계속해서 신한증권에 대한 매수가 아주 강하고요. 골드만삭스는 반대 포지션.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또 최근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에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주 한번 흐름 계속 보겠습니다. 뭐 이래나 저래나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공매도를 상환했다가 다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셀리에 대한 그 대량 보유 공매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이번 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유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더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오늘 이제 소식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폴란드 제2원전, 퐁투누프 원전이죠. 사업 추진 결정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절차를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이제 기후환경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한수원의 폴란드 파트너사가 퐁투누프 원전 건설에 필요한 첫 허가 문턱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5년 1호기 가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래서 PGE 폴란드 전력공사에 따르면 PGE 팍 원자력 에너지는 이제 24일 폴란드 기후환경부로부터 퐁투누프 원전 사업에 대한 DIP Decision in Principle을 취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10월에 LOI 이후에 이제 공식적인 절차상의 승인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폴란드의 제2원전도 본계약을 곧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이미 내년 초에 본계약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기후환경부 승인이 약 3개월 만에 승인이 났고요. 퐁투누프 원전의 사업에 가속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는 한수원과 부지, 그다음에 환경연구, 타당성 조사 준비, 자금 조달 논의 등 이제 후속 절차를 밟게 되고 아마 한수원과의 그런 각각의 지분대로 합작사를 설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지분이 49%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초기 사업비의 한 절반 정도를 한국 정부에서 좀 부담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2의 바라카 원전, UAE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계약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만 이제 끝난다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 가 무리하게 좀 세일즈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절반 정도를 대고 수주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원전, 제3의 원전, 제4의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줄줄이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은 메가와트가 이제 1400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상으로는 웨스팅하우스가 1400메가와트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지금 우리 동맹국 사이에서의 그런 경쟁 업체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EDF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최근에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에서 적어도 유럽 국가에서의 그런 원자력 발전의 경쟁은 프랑스 EDF와 1400메가와트급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최근에도 이제 그런 영국과 프랑스 뭐 이쪽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또 협의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그런 피 터지는 경쟁을 하기보다는 좀 서로 윈윈하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도 네, 이런 분위기를 좀 보면 결국에는 본인들의 그런 원천 기술과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런 이 시작을 이 체면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이 대우만 좀 해주면 협의를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대우를 좀 해달라는 뭐 그런 뉘앙스에서 그리고 몸값을 불리기 위한 그런 뉘앙스에서 계속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최근에는 뭐 구체적인 사항은 오픈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바로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 폴란드 퐁트노프 원전은 지금 사실 큰 변수만 없으면 이대로 계속 절차가 진행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속도로 보았을 때는 정말 이제 연말까지 네, 그런 부지 조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합작사 설립하고 내년 초에 정말 이제 1, 2월 달 수준의 그런 이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착공일이 멀다고 해서 본계약이 늦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첫 번째 원전도 작년 10월에 계약을 따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설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 착공을 위한 그런 주기기 선 발주라든지 그런 게 다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착공의 한 2, 3년 전에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지금이 딱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한수원은 사실 바라카 원전은 한전 쪽에서 네, 진행을 한 거고 한수원도 지금 컨소시엄이 나와가지고 따로 이제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주를 하게 되면 해외 프로젝트는 처음 수주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수원의 황주호 한수원 사장이 이렇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넷제로 해법은 원전이다라는 발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 2주 정도 이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후원 파트너로 활동을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네, 청정 에너지이자 탈탄소를 위한 핵심 해결책을 원자력으로 이제 부각을 해서 네, 관련 ISMR 우리나라의 혁신형 SMR 기술과 SMR 스마트 넷제로 시티 SSNC 모델을 발표하는 그런 론칭 세션을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SMR을 활용한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의 넷제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여러 국가들이 국제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 네, 최근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을 늘리고 있고 계획을 늘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또 SMR이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SMR이 깔리고 있거나 뭐 성공을 했거나 성공적으로 돌아가거나 발전 단가가 낮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많은 국가와 많은 기업들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정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 말, 그 다음에 다음 달 중순 정도까지 이 국제적인 동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기서 이제 미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확대 발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연말에 그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런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
구체적인 안이 이제 12월 말 정도 전에는 좀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디서는 뭐 4기에서 6기 정도 국내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도입이 될 거다. 혹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렇게 이제 갈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그러나 분명히 뭐 4기에서 6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기 정도는 추가로 더 이 확정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SMR이 또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국내 원전 시장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원전 시장도 네, 폴란드, 체코, 그 다음에 뭐 튀르키예,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그런 이 에너지에 대한 확대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하는 분야에서 그런 이 확대 기류가 보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해상풍력이 내년부터 많이 건설이 될 건데요. 거기서도 네,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이 사실 터빈 국산화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유일하기 때문에 국산 기자재 사용률 이 확대,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밀어줄 수밖에 없는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뭐 해외 시장을 들어가는 것은 사실 힘들 수도 있겠지만 유럽 시장은 좀 어려워도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쪽 이런 쪽은 또 이제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수출도 한번 노려봤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국산화 아이템 하나가 더 있죠. LNG 발전도 가스터빈을 이용해서 지금 국산화를 성공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수소까지 연계되는 그 흐름을 상당히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산 지오 솔루션을 설립해서 네, 뭐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네, 그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산 리사이클리 솔루션을 통해서 네, 이렇게 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본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두산 리사이클링 솔루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지금 대구 쪽에 건설을 하고 있지만 그 완공까지는 아마 2025년 정도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네, 그런 리사이클 공정을 돌리는 데까지는 한 3,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일단 미래의 성장성은 확실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테스나 그 두 업체는 사실 두산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와는 관련은 없지만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그룹사 2개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도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일감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고 가장 큰 이슈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분산을 의무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전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를 할 때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면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그런 또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가 지금 이제 건축물 비상 전원으로 포함되면서 상당히 이제 두산 퓨얼셀이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저 수소 연료전지 또한 한번 납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제 유지 보수까지 지금 두산 퓨얼셀이 또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로서 네, 지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산 밥캐까지 꾸준히 좋은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네, 이제는 뭐 빚도 크게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재무가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룹사들이 안정적인 현금 창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런 뭐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네, 그런 지오 솔루션, 무탄소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의 네, 신사업도 부담 없이 집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기도 하고 주식수도 많기도 하고 덩치가 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테스나라든지 이런 종목에 대비해서 등락이 시원시원하지는 않죠. 네, 내릴 때는 좀 많이 내리고 올라갈 때는 좀 시원시원하지 않는데요.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분명히 지금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라도 지금 터져주면 좀 강하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한번 그 시기까지 우리도 계속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결코 나쁘지 않다. 이대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분식 회계에 대한 이슈는 지금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뭐 크게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어렵고 그게 이 최악의 이슈로 부각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도 마찬가지고요. 한참 주가를 내릴 때는 크게 부각이 되다가 지금 이제 쏙 들어가서 지지권에 대한 소송전이 일단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그것도 이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항소에 대해서 미국의 그 법원이 또 항소에 대해서도 기각을 할지 그런 것들도 좀 주목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올해 말에 있을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주설비 공사, 그 다음에 폴란드 원전에 대한 그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이제는 기후환경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부지 환경조사라든지 한수원의 합작사, 그죠? 폴란드 PGE와 한수원의 합작사 설립을 통한 이제 본격적인 그 설계에 들어가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코 원전에 대한 윤곽이 또 드러나겠죠. 서서히 이제 입찰 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그죠? 정기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발표가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동 쪽에 있는 그 에너지 투자, 중동 에너지 투자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 중동 쪽에 사우디 LNG 발전 소식, 그 다음에 UAE 쪽에서의 또 에너지 수주 소식이 아직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기다려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좀 중점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SMR도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첫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공격적인 주제로 지금 자리를 잡았었는데 뭐 지금은 다시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후 협약 회의에서 좋은 이 인식을 얻어서 카본풀이죠, 무탄소 에너지에 대한 국제적인 동조를 얻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해서 이제 3일 정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